예쁜 게스트를 그러게요. 네, 저보다 예쁜 사람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오늘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야. 나는 유미가 세상에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네. 네, 지금 갈아타기로 했다. 야, 바로 환승합니다. 네, 고마워요, 자신감. 네, 오늘은 진짜 네. 너무 예쁘고 착하고 한국에서 적응을 너무 잘하는 양진희 씨를 네. 모셨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제가 네. 지금 조금 이따가 오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자, 먼저 네, 해버렸네요. 항상 네, 네. 저희가 네. 저희 네. 채널은 셀프 소개예요. 네. 간단하게 소개를 네.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진입니다. 저는 그 2013년도에 한국에 왔었고, 한국에 와서 2016년도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에 또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또 섭외돼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맞죠. 또 네. 프로그램 또 2년 맞아요. 동안 또 고정 멤버로 또 네, 활동했었고. 이렇게 또 저희가 스타님을 모시고 네. 방송을 찍게 됐는데 네.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네. 이제 한국에 오면서 그런 우리가 어떤 탈북 과정이 다 있잖아요, 사람이. 네. 그때 힘들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요, 저는 어릴 때 15살에 또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한 7년을 살다가 남한으로 또 온 거죠. 중국에서 7년 살다가 네네네네. 오, 그러면 그 탈북하는 과정에 좀 힘든 일이 많았을 것 같아. 아무래도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 신분이 살다 없잖아.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북한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갔던 계기는 그냥 단순하게 너무 순수하게 그냥 배고파서. 고향이 어디세요? 청진, 네. 청진인데 그때는 좀 뭐라 하게 나는 미공급 시대여가지고 그러니까 한 끼 한 끼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 뜨면은 뭐 먹지? 그리고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뭐 먹지? 요런 고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은 지금 보통 한 끼 한 끼. 나도 네. 하루살이로 한 6개월 살다가 넘어왔잖아요. 진짜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뭐 뭘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떤 맛집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좀 한다면은 그치. 북한에 있을 때는 뭘 먹을까, 먹을 게 없어서 이런 고민을 그냥 많이 하면서 그래도 중국에 대한 좀 정보를 좀 많이 알고 있어서 중국에 넘어가면 개도 입밥 먹는다. 맞아요. 걔도 입고. 네,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딱 결정을, 그러니까 어릴 때 한 12살 때 그런 결정을 해요. 그러고 자꾸 엄마를 꼬시죠. 엄마 중국 가다 중국 가가지고 돈 벌어서 다시 북한에 돌아오자. 그래서 3년 동안 엄마를 열심히 꼬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15살 되는 해에 엄마랑 또 이렇게 엄마가 먼저 중국에 오고 그 후로 엄마가 저를 또 그 브로커 아저씨를 보내가지고 저를 엄마 품으로 중국에 오게 되는 거죠. 약간 저랑 비슷하게 일찍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그냥 가출했어요. 나는 가출했어요. 나는 엄마 가자고 꼬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출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거짓이 해가지고 말이네 그냥. 야, 이 무슨 이 갓나 새끼 뭐 이딴 소리를 하고 그래. 입 닫아라. 입 그죠. 닫아라. 이러고 밖에 나가지도 말라 이랬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아예 말도 못하고 동네 나왔다가 동네 언니랑 같이 가출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몇 살 때지, 유미는? 그때 나는 학교 졸업했을 때예요. 아. 네, 졸업하고 왔으니까 18살. 네. 일단은 저희 엄마랑 일단 북한에서 약속을 했어요. 엄마가 넘어가서 그 군대 아저씨를 보낼 테니까 아저씨 따라서 오라. 이래서 약속을 하고 엄마가 먼저 중국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아저씨가 왔더라고요. 북한을 말하면 인민군 아저씨죠. 국경경비 네. 와가지고 너 엄마 보내서 왔어 이렇게 하면서 뭔가 땡땡 뭐 암호를 부르면서 저랑 나랑 같이 엄마한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서가지고 그때 막 밤에 그 뭐야 사막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그때 뭐 밤에 이렇게 그 2월달이었는데 겨울이지. 그 아저씨가 이렇게 나무지판 같은 거 이렇게 앞을 뚝뚝 두드리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그때 막 살 얼음이 막 그렇지. 막 녹을 그 시기여가지고 건물이 져가지고 건물이 져서. 이번 빠지면 거기 또 얼음물에 쑥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아저씨가 먼저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보면서 저희 뒤에서 이렇게 따라왔었어요. 그때 막. 그러니까 어머님이 갔을 때는 어머님도 팔려 가신 거예요? 중국에? 저는 팔려간 건 몰랐어요. 어. 그러니까 엄마랑 나랑 약속하기에는 어떻게 약속했냐면은 돈을 벌어서 북한에 돌아오자. 이렇게 딱 넘어갔는데 그때 제가 엄마를 그때 찾으러 여기 엄마 옆으로 그냥 가려고 중국에 왔는데 엄마가 팔려갔더라고요. 그렇지. 네. 대부분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팔려가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제 뭐 불량품이어가지고 왜 불량품이야? 네. 저는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전 지금도 18살인데 어려워요. 그때 18살인데
그 사람들이 나를 13살밖에 안 보더라고요. 그치. 네. 어리고 약간 좀 아담한 아담한 스타일이. 네. 그래서 못 그랬는데 나는 근데 중국에서 그래도 이제 살면서 식당에서 일했을 때 그때가 제일 좀 힘들기도 했었어요. 왜냐면 중국말을 알아는 듣는데 쉽게 말하지 못해. 왜냐면 내가 잘못 말해가지고 들켜가지고 잡혀나갈까봐. 네, 그래서 벙어리인 줄 알더라고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식당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나를 이제 홀에서 일해라고 했어가지고 손님이 들어오는데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중국말로 해야 되는 네, 네. 근데 알아는 듣고 다 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이 없고 항상 이 심장이 쫄깃쫄깃 쫄아 있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주방에 가가지고 만두 빚고 양파자루 만두 잘 빚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그러면 진희 씨는 경비대 아저씨가 와서 엄마한테로 무사히 갔어요? 중국에 있는 엄마한테? 일단은 중국까지 무사히 갔죠. 근데 무사히 가가지고 또 브로커 조선족 아저씨죠. 그 조선족 그 아저씨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아저씨가 저를 되게 마음에 들었는지 그냥 아빠 딸로 살자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때 진이가 몇 얼마나 살이에요? 15살. 15살이 되니까 근데 애기 같고. 아니 애기 있었어요. 애기 이제 막 그 태어나가지고 5개월 된 애기인데 와이프가 한국 갔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 브로커 아저씨가? 네, 조선족 아저씨가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피아노 학원도 보내주고 뭐 학교도 보내주고 딸로 그냥 살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는 뭐다? 아니 내 딸을 그냥 내 옆에 데리고 다녀야지 내가 그 모르는 생 남자인데 내가 어떻게 맡기냐. 그래가지고 엄마가 계속 전화를 하는데 그 아저씨는 이거 뭔가 좀 목적이 있었고 데리고 살겠다 좀 그런 목적으로 누구를? 진이를 그러니까 포장된 딸이라고 딸이라고 좀 이렇게 포장을 내 이렇게 하면서 쳐이동단 말이. 네 이래서 가끔 제가 뭐 던지 진이가 말하는 소리를 미꾼기로 들었니 너는? 난 딸이래가지고 그러니까 15살이니까 귀엽고 얼마나 애기냐고 그 말이지. 브로커 자식이 아내가 한국 갔다잖아. 그러니까 그 늑대 같은 새끼가 진이 보니까 15살이고 예쁘잖아. 그러니까 가문리설인 거야. 내가 너의 딸처럼 나 형 데리고 살자는 개수작이지. 개수작 부렸구나 그게. 귀여워. 아주. 우리 이웃이야. 좀 멍하지. 나는 나 들었어. 나는 말 그대로 그거로 하니까 순진해서 그래서. 그래서 엄마는 자꾸 보내달라 한 달 동안 계속 통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안 되겠는지 그래서 저를 보내더라고요. 예, 근데 또 이게 한적 그 아저씨가 왔어요. 저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엄마한테까지 가는 로정에 예, 루트가 브로커가. 있는데 이렇게 예, 근데 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를 이렇게 막 데리고 가서 한 3일 1일인가 차를 타가지고 할빈이라는 흑룡 쪽에 갔어요. 근데 그것도 엄마가 사는 데가 아니었고 그것도 또 브로커 집이야. 여기는 조선족, 여기는 한족이야. 그 한족 집안에서 또 거기다 한 달 동안 살았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일을 그러니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 내가 그냥 스스로 알아서 막 닥치는 대로 그러니까 재미로 해가지고 부지런한 스타일. 그러니까 일을 막 내가 눈에 보이는 거는 진짜 다 청소하고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했더니 거기서 되게 마음에 들었는지 그지 그 언니가 그 언니 북한 사람인데 야 언니랑 살자는 거예요. 그 한족이가 북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그 언니가 또 같이 그 언니가 살자고. 브로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그냥 언니랑 같이 살자.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그냥 내가 좋은 남자 그냥 소개시켜서 결혼 그러면 시집 보내줄게. 엄마한테 가지 말고. 엄마한테 가서 뭐해? 언니랑 그냥 재밌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엄마는 또 그 심정을 알죠. 왜 브로커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남자 소개시켜가지고 근데 중간에 돈을 이렇게 더 받아 먹으려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아니다. 그냥 보내달라. 엄마는 이렇게 고집 부리고 그냥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그 엄마가 또 엄마랑 그 양아빠 분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엄마가 고집 썼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딸이 북한에서 왔는데 같이 키우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빠분이 양아빠가 양아빠분이 일단은 얼굴부터 보자. 그러니까 지 자기 마음에 딸인데 얼굴부터 보자고. 그러니까 지 마음에 들면은 키우겠다는 거지. 양아버지니까. 근데 오토바이 타고 한 10명 정도인가 온 것 같아요. 친척들 해가지고 오더니 오케이 하더니 3,000원 주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브로커한테 3,000원 주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 3,000원이 뭐냐면은 제가 그 한족 집에서 썼던 돈이랑 조선족에서 썼던 돈이랑 오늘 이게 그 차표 그쵸 두루두루 한 2달 동안 쓴 게 3,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브로커가 그 언니가 3,000원 내고 데리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3,000원
북한 여자가. 예, 삼촌하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와가지고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진짜 뭐 이렇게 동물의 원숭이 저런 진짜 사람들이 거의 한 몇 달 동안 계속 왔어요. 그렇지. 그 양 정말 아버지는 원숭이가 한족이었어요. 있겠지. 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람들이 그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요만한 애들부터 어른부터 시작 와가지고 뭐 창문을 이렇게 계속 내다보고 진짜 말 시켜보고 그냥 무슨 말인지 그때 쟤네들이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진짜? 아니 웃기는 거 뭐냐면 계속 이렇게 말 시켜요. 분명히 내가 못 알아듣는 걸 본인들도 너무 잘 알겠지만 자꾸 이렇게 말 시켜.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바보 들고 계속 웃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웃으면 또 그렇지. 안 웃으면 또 어떡할 거야 이게. 그래서 거기서 내가 3월달에 거의 4월달에 도착을 했어요 그 집에. 내가 2월달에 출발해서 3, 4월달에 그 집에 4월달 도착했는데 거기서는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그 중국 그 할비 흑룡각 쪽에 땅이 엄청 많아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 그쵸. 많다는 다 개인 걸. 농이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은 일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말을 던지는 것 같아요. 누가 어떤 분이? 그 양아빠분이 아. 그래가지고 그냥 다 알아 못 들었지만 그냥 무슨 일 그래가지고 괜찮다고 그냥 저 오토바이에 태우더니 그 저기 옥수수 이렇게 그 밭에 들어가지고 옥수수 이렇게 막 걷어가지고 그 아빠분이 이렇게 불태우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 보고 이거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군데 걷어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시키니까 그냥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불태우고 그러더니 와가지고 박수를 막 치면서 그냥 왜 저러냐 했더니 일을 잘한다고. 근데 그때부터 근데 저를 그냥 딸이 아니고 그냥 너희로 삼아서 그냥 저를 그냥 막 집에 일 끝나면은 막 형, 누나, 동생 다 소문낸 거야. 일 잘한다. 야. 그러니까 집안일 끝나면 막 여기저기 전화 와요. 그럼 딸, 엄마는 가만히 있었어요? 야, 딸 보내줘. 그러니까 저는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그냥 같이 막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엄마도 똑같이요. 그치, 힘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왜냐면은 좀 그분이 좀 뭐냐면은 중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다 나쁘진 않은데 저 엄마가 좀 팔려가다 좀 그렇게 좀 사이코 패션에 팔려가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하기로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너희는 내 노예다, 내 소유물이다. 그렇게 네. 생각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너희가 내 말에 진짜 반박을 하거나 그럼 내가 널 죽여도 모를 거야.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던지는 거예요. 아예 생각하는 게 아니고 대놓고 말하는 대놓고 거야. 막 야, 너희 진짜. 친분 없잖아. 내가 너희들 마음에 안 들면 지금 죽여서 그냥 어디 파는도 몰라. 진짜 이렇게 그냥 사이코로 만드네. 밥 먹듯이 그냥 밥을 이게 말을 툭툭 내던지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간만에 흥분이 되는데 이게 예. 유튜브에서 욕을 하면 AR이라는지 개알이라는지 그게 다 잡는데 그래 노란 딱지 거는 데서 말을 못한다. 그래서 우리 한마디 해야겠어. 그러니까 더 세게 어차피 얘기해요. 편집은 될 거지만. 아 그래 네. 편집 될 거예요? 삐삐야. 삐삐 처리만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15살부터. 그래서 고생 많이 했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근데 좀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와이프가 없을까. 근데 와이프는 없는데 딸이 2명 있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는 어디 갔을까. 가기는 갔네. 그래도 결혼을 했나 보네. 딸이 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데리고 온 거구나. 네, 와이프가 그래가지고 없어서. 와이프는 어디 갔지?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막 들려오는 소문이 와이프가 자살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무섭다. 손질됐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야 진짜 내가 이 사람 말대로 내가 이 사람 말에 거역했다가 나는 그냥 하루아침에 묻히겠구나. 나도 모르게. 얼마나 15살.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래 내가 지금 이 중국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을 그냥 100% 순종하자. 내가 모를 때는 그 사람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중국에서 진짜 언젠가는 내가 진짜 하루아침에 묻어버릴 수 있고 그 사람 나를 그냥 다시 어딘가를 팔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겠다. 그래가지고 15살에 딱 그런 다짐을 하고 내가 중국말을 빨리 배워서 여기서 탈출한 그런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일 끝나면은 집에 들어와서 막 TV 보고 책 보고 막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어를 알아서 쓰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냥 이거 책에다가 그냥 무작정 쓰는 거예요. 쓰고 듣고 또 그 TV 보고 TV 보면 이게 사람들이 그 행동으로 그걸 내가 능력을 하는 거예요. 앉아면 앉아라 일어나라 아니, 이거. 그러면 그 중국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 그 집에서 그러면 몇 년을 살았어요? 1년. 1년 살았어요. 다행이다. 어떻게 그리고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중국말을 진짜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열심히 한 거죠. 저는 배운 거죠. 죽기 살기로 배워야지. 그래가지고 16살 되는 해에 그때 10월인가 11월달인가 그때 이게 막 도로를 막 지나가는데 그 아주머니들이 막 누군가를 막 계속 이렇게 뒷소리 하더라고요. 어떤 뭐 그 남자가 누구랑 바람 피웠는데 뭐 이렇게 뒷소리를 하는 거였어. 뭐지? 그 말이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나가도 되겠다. 이 집에 탈출해도 되겠다.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하고 그때 막 탈출 시도를 해요. 엄마는? 네? 엄마는 어떡하고? 같이 가. 엄마는 완전 그거지. 엄마는 그러니까 아직도 완전 어린 애고 엄마는 무조건 내 옆에 있어야 되고 나중에 이 아빠란 분이 남자를 소개시켜주면 거기로 시집 가라죠. 그런 뜻이었어요. 엄마는 그렇지. 아니 중국이 그렇게 넓은 세상인데 어떻게 딸을 혼자 내버리고 엄마는 완전 나랑 이게 생각이 완전 반대죠. 그냥 죽어도 중국에서 산다. 죽어도 이 사람 뭐라 해도 그냥 법정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근데 나는 그게 아니잖아. 알지. 나는 그게 아닌 거예요. 똑똑하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살인데. 그 집에서 탈출했어요. 탈출해가지고 그때 그 아빠란 분이 1년 동안 저를 일시키면서 옷 한 벌 안 사주더라고요. 그 가족이 친척들이 입었던 옷을 저한테 이렇게 막 한마디씩 갖다 주면 이거는 입고 싶은 거 그냥 이것서 빼서 입어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이 펑펑 얼고 진짜 할미 흑룡학 쪽에는 진짜 물을 부으면 바로 이렇게 막 바로 얼음이 얼어. 추워서.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너무 추워가지고 진짜 요만한 이런 옷 입고 나왔거든요. 그 집에서 탈출할 때. 그래가 너무 추운 거였어. 야, 나 돌이 없어서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이 난 게 그때 어떻게 그래도 도망은 쳤네 혼자서. 버스 다 알고 그 루트를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말을 알아보고 발이 있으니까. 언니 말을 알고 발이 있어. 발이 있으니까 나오지. 아이 그럼 장애인도 나를 탈출하는데. 야는 세상에나. 내가 그래서 안 돼. 여기 있잖아, 지금. 야는 못 나온다. 아니 여기 있잖아 지금 같이 촬영하잖아요. 야는 그때 그 순간이면 유미는 못 나온다고. 네. 난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다행히 이렇게 중국에서 살면서 그렇게 막 위험하거나 어떤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진이 말 끝까지 듣자. 네. 그래서 그때 막 나와가지고 딱 생각난 게 뭐냐면 머리가 또 이렇게 엄청 길었어요. 막 엉덩이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미용실에 막 찾아갔어요. 내가 머리를 좀 팔 건데 얼마를 줄 수 있냐 이렇게 흥정을 한 거죠. 머리 잘라서 파는 것도 어떻게 알았대? 네,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보면은 150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50원을. 네. 그때 150원으로 따지면은 그때 중국의 월급이가 300원이었어요. 근데 제 머리를 반달 월급으로 그러니까 거의 10월 월급을 그냥 판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좀 흉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사람들도 팔아야 되니까 예쁘게 자를 수는 없는 거죠 제 머리를. 그래서 막 위에서부터 그냥 숭늉숭늉 자르게 그냥 개 뜯어먹기처럼. 어머나. 그냥 일자로 이렇게 직선 아니, 안 자르고? 위에서부터 요렇게 우리가 머리 그 연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숭둥숭둥 자르는 거야. 별난 경우는 다 했다 야. 네,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진짜 내 모습이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그 시장에 가가지고 패딩 사 입고 바지, 손바지 사 입고 손신발 사시 입고 한 100원 정도를 썼어요. 그리고 50원을 남겼다가 나중에 써야지. 그래도 돈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16살 때 그 샤브샤브란 그런 식당을 찾아가요. 거기 보면 중국에서는 보면 우리나라는 보면 다 인터넷으로 누군가를 고용하고 모집하고 면접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엔 내가 살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고 그런 절차가 없었고 무조건 그 밑에다가 종이장에다가 직원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여서 그래 나 여기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2층에 막 올라가가지고 나 지금 일을 하겠는데 날 좀 받아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흩어보더니 아니 되게 어려 보이는데 일을 그때 16살. 네, 어려 보이는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식당 일이 얼마나 빡센데 그러는 거에서 아니 저는 반만 쓰면 잘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일단은 뭐 월급도 달라는 소리도 안 하고 반만 주면 된다 하니까 저를 그냥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더니 한 달 만인가 딱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양심은 있다. 그러게. 그러니까 일을 잘하니까. 왜 그랬냐 또 그런 또 계기가 뭐냐면은 또 제 자랑에 또 살짝 하자면은요. 이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오픈 시간이 10시부터 이렇게 10시 딱 그쵸, 딱 시간을 정해놓죠. 칼퇴근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지 않은 게 뭐냐면은 오픈 시간은 정해졌지만 그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식당이. 손님이
12시 가면 12시 퇴근, 1시 가면 1시 퇴근이라는 거죠. 자유주의 되고는가. 우리 자본주의니까 그냥 네,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은 그 종업원들 되게 많았는데 오늘은 이게 당번을 서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그치. 근데 막 손님이 막 솔직히 막 12시가 1시 가면은 진짜 너무 지치잖아요. 네, 그걸 막 당번 서느라 그러면은 뒷정리는 못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다들. 근데 저는 거기에 상관없이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뒷정리 모든 게 다 내가 혼자서 스스로 깔끔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장님이 그때부터 저한테 그냥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저를 그냥 너무 이렇게 막 그 뭔가 애틋한 눈빛으로 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넌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말로. 네, 그러니까 나는 북한에서 왔는데 이렇게 뛰쳐 나왔고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내 썰을 털어놓는 거죠. 그때부터 이렇게 막 눈물이 혼자서 줄줄 흘러더니 그때부터 남자였어요 사장이? 부부가 하는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저랑 또 똑같은 이게 나이가 똑같은 딸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오늘부터 우리 딸이랑 같은 방 쓰면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사장이 집에서. 그러니까 그런 기숙사 같은데 그런 방이 있었는데 같이 자라는 거예요. 야, 잘됐다. 그때부터 저를 월급 주면서 이렇게 뭐 저를 또 그냥 꼬박꼬박 월급을 주면서 그냥 차별화 없이 똑같이 그냥 저를 대해 주는 거예요.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사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그 양아빠란 분이 저를 찾겠다고 그 농구방을 타고 있잖아요. 거의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중국을. 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제가 여기 시골에서 진짜 조금 벗어난 거예요. 그냥 여기는 완전 시골. 여기 좀 나가서 식당에 들어있더니 그거 식당을 아예 그냥 그 길을 다 휩쓴 거예요. 이런 애가 없냐 하면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그 식당에 더 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장님이 또 그 전에 제가 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탈출했다 하니까 그 아빠가 왔으니까 당연히 모른다 하죠, 사장님이. 그런 애 없는데요. 그러니까 매번 돌아갔어요. 근데 그 아빠란 분이 그 동네를 그냥 또 휩쓸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아무래도. 아무리 숨겨도 안 된다는 그게 거죠. 멀리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빠란 분이 와가지고 내 딸을 내놓지 않으면은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필요할 땐 딸이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협박을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일을 그만두고 다른 식당 갔어요. 그 다른 식당 가도 또 이렇게 또 쫓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멀리는 못 나가는 거예요. 저도 많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나이가 그렇지. 16살이면 애기니까. 이자 중2 나이인데. 네. 중3 나이인데 어디를 그래서 가. 막 여기 빵짝 나면은 또 여기 가고 저기 또 이거 들통 나면 또 여기 가고 막 여기저기 막 옮겨다니고 식당을 막 숨어 다닌 거죠. 어떻게 해서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좀 그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때 엄마도 또 저를 그냥 붙잡으러 다녔어요. 엄마는 딸을 가지고 그렇지. 어떻게 엄마는 다른 목적에서 같이. 그러니까 엄마는 그 아빠란 분이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고 같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너무 외롭다, 너무 막 슬펐던 게 그때는 엄마가 미웠겠다. 너무 슬펐던 게 뭐냐면은 명절 같은데 나는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엄마가 있는 곳을. 근데 돌아가면은 못 나올 거 뻔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존재를 해도 거기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내 심정을 이해를 못 해주고 그러고 하니까 엄마를 그냥 핸드폰을 차단해버린 거죠. 그래. 언젠가는 나를 이해를 할 거야. 그리고 그냥 확고하게 핸드폰을 싹 다 바꿔버리고 차단해버려요. 그다음부터 그냥 소식통에 딱 끊겨가지고 1년은 조용하게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엄마한테 연락했어요. 엄마 나야 하니까 엄마가 막 이렇게 우시더니 아픈데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어 나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엄마도 뛰쳐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엄마 일자리 알아줄 테니까 엄마 나와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또 엄마를 또 이게 또 그 구출 작전이라 해야 되죠. 엄마를 또 탈출 한번 도와주고. 잘했다. 제가 또 엄마를 또 일자리를 알아줘요. 그럼 엄마는 그 집을 탈출했어요? 집에 탈출해가지고 그 식당이 들어가지고 그 설거지를 일을 또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도 나가서 너무 좋다고. 잘됐다. 그러니까 엄마는 1년 동안 진짜 막 많은 생각을 했대요. 막 내가 진짜. 근데 또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또 그게 내 또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동안에 또 엄마가 또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양아빠란 분이 뭐
막 때리고 막 진짜 별의별 진짜 막 해서 안 될 막 엄마한테 폭력까지 막 쓰고 막 그랬더라고요. 세상에. 네, 그래서 또 딸도 보고 싶고 엄청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엄마를 이렇게 구출 작전해가지고 일단 성공해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탁 탈출하게 도와주는 거죠 잘했다. 제가. 근데 사실은 진짜, 우리가 이 방송을 시작할 때는 네. 우리 진희 씨가 중국에서 북한을 탈출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한 10분, 15분이면 다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앞으로 저희 방송은 이제 진희 씨랑 가끔 만나서 자주 방송을 하든 하면 네.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쵸. 중국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또 이제 샌드위치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 유미 씨는 아마 그 입에서 파가 자랄 것 같아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그래 유미 씨한테 하나만은 유미는 한 마디만 대답해. 파 뭐가 제일 어려웠어? 중국에서 살 때. 저요? 저 중국에서 살 때 아무래도 숨어서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밖에를 못 나갔어요. 저는 밖에를 주말에 그 교회에서 있었으니까 주말에만 그 잠깐 한 3시간 정도만 나가가지고 그게 제일 힘들었죠. 바깥바람 못 쐬고. 육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나랑 집처럼 완전 아이고 아니에요. 일을 저는 정- 이렇게 그래서 저는 막 잽이 안 되네. 힘들게 막 살면서 막 악을 쓰면서 살거나 막 그렇지. 누구를 너 막 이거 아니면 안 돼 막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유가 없었다. 그냥 자유가 단지 없어가지고 그게 힘들었고 그 정도지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나는 그럼 안 나는 살았어요. 15. 나는 중국에 와서 한 몇 개월은 있었어요. 브로커 네, 때문에. 네네. 근데 나는 제일 힘들었던 게 나는 아이가 모자라. 뭐가 모자라냐면 언니가 모자라다. 아니 내가 나 언니가 내가 모자라. 언니가 그거 모자라다. 넘치는 게 아니 그 아니고요. 모자란다는 게 언니 이게 넘치는 모자란다는 게 아니라 네네. 거기서도 계속 아팠어. 건강하지 근데 않다고. 그거는 모자란 게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많이 아프고. 그것도 모자라는 거야. 난너 머리가 모자라다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머리는 조금 네. 넘쳐서 아프고 근데 약을 사 먹어야 되겠는데 북한 같더라면 말이 안 되죠. 동네 약국에 가가지고 아스피린 줘. 그러면 아스피린. 우리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대한민국은 의사가 처방을 내야 병원에 그쵸. 가서 그쵸. 우리는 약국 가면 가나잖아요. 절로는 줘. 네, 그쵸. 아스피린 줘. 이러고 우리가 우리가 뭐 선생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네, 네. 중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국 너무 아파서 갔어요. 열이 막 나고 배도 아프고 하는데 말이 안 나가는 거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중국말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한 10초 보다가 네 이게 대가리 이걸 이렇게 두드렸어. 이렇게 그럼 어떡해? 이거 대가리 막 이렇게 아파 막 이렇게 아프고 그리고 야. 이거 막 두드리면서 이것도 막 아프다고 선생님이 이렇게 한참 보더니 재밌어. 니 나라에만 니 어디 나라 사람이야? 근데 이상하게 얘 나를 국적을 묻는구나. 그래서 한국 이러니까 한국래 이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가? 또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 눈깔이 생긴 거고 그래가지고 네. 선생님이 하더니 이거 나보더니 이거다 토통 이게 머리를 머리 그래서 아파. 정말 잘하시네요. 이게 대가리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열이 막 이렇게 오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을 열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 선생님하고 하던 게 좀 막 난 그때 제일 안타까워. 언니 대가리가 뭐예요? 대갈림이죠. 대가리 아프다고. 네. 나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오늘은 이렇게 자꾸 내 대가리 자꾸 생각하잖아. 대가리밖에 생각이 안 그쵸. 나요. 대가리 네. 아프다고. 네, 여러분 오늘은 량진이 씨를 모시고 네. 양진이 씨가 이렇게 네. 산업 탈북 가정이 되게 네. 탈북 가정에서 되게 힘들고 그랬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네.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듣고요. 네. 오늘 네.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여기까지만. 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자꾸 만나요.